3학년 친구들 안녕. 좋아, 역사 시간이다. 오늘은 세계사 다시 처음부터 배워보는 시간이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한국사 공부했었어. 그래서 오늘은 2학기 세계사 1강 영국의 시민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가 되겠다. 교과서 잘 펴고 잘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듣기를 바라. 스탑해놓고 필기하면 되잖아, 그지? 우리가 오늘 세계사 1강이니까 세계사 근현대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배웠던 거는 세계사에서 전 근대사에 해당되는 거였어. 고대랑 중세, 그리고 중세의 변화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었어. 우리는 그거에 이어서 근대부터 현대까지 세계사의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근대 서양사를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두 개가 바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야.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왕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오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발달시켜서 지금의 발달된 산업사회를 이루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계 근현대사를 시작할 때 시민혁명과 산업혁명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 총 4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주제, 이러한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우리가 시민혁명을 먼저 배울 건데, 시민혁명을 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민혁명 많이 했잖아. 4.19 이런 것들 했었지. 근데 그 전에 이때 최초로 시민혁명을 했던 나라들을 우리는 크게 3개 정도로 꼽아.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야. 그래서 우리는 영국, 미국, 프랑스 순서대로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 시민혁명 하기 전에 우리 중세는 어땠니 얘들아? 중세 뭐 이런 모습들 기억나지? 뭐 장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농민들이 있었고, 그지?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지. 농민들은 장원에 예속되어서 뭐 영주들의 아래에 있었고, 농노라고 불렸고, 뭐 영주들은 뭐 되게 지방 분권적인 사회에서 장원 중심으로 영국 사회, 유럽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뭐 이런 거 너희들이 공부를 했을 거야. 자, 이러한 상황 이후의 상황을 볼게. 16세기, 17세기 이후의 영국의 상황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 장원제가 붕괴되었어. 원래 봉건제 시대에는 농민들은 장원에 있는 영주의 땅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이제 장원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는 자영농민, 스스로 그냥 농사 짓는 농민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재산을 많이 가진 농민들도 나오기 시작했어. 이런 지주층, 재산을 많이 가진 농민들을 우리는 당시 용어로 젠트리라고 부른다. 젠트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랑 상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어. 이 도시랑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인이랑 제조업자들이 돈을 많이 갖고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지. 이들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부를 거야. 결국에 16세기랑 17세기는 단순히 왕, 그 다음에 성직자, 그리고 뭐 귀족, 기사, 그 다음에 농민,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던 중세의 신분 제도, 신분 구성으로는 성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지. 바로 젠트리와 시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 젠트리랑 시민들은 의회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어. 자신들이 돈도 많고 이제 점점 더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살살 상승이 되니까 의회에 진출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이 젠트리랑 시민들 중에는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청교도인들이 많았다. 청교도. 그런데 너희들 청교도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가져와서 청교도가 뭔지 설명을 해줄게.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면 우리는 크리스트교의 그 개요에 대해서 알아야 돼. 크리스트교는 기독교,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 근데 크리스트교라고 다 같은 크리스트교가 아니야. 크리스트교가 또 여러 가지로 갈라진다.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첫 번째 크리스트교는 옛날에 동유럽이랑 서유럽, 그러니까 동로마랑 서로마랑 이제 갈려졌을 때 첫 번째로 분리가 돼. 성상 숭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기준으로 정교회와, 그러니까 동쪽의 정교회와 서쪽의 로마 가톨릭으로 분리된다. 그래서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사람들이 주로 믿어. 뭐 그리스나 러시아 같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 성당, 이게 로마 가톨릭이야. 중세 서유럽 사람들이 많이 믿었지. 교황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의 대장이 바로 교황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교황.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 쭉 오다가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면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던 종교개혁에서 나왔던 결과가 바로 개신교가 되겠다. 이 개신교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야. 원래 교회 자체는 크리스트교를 전부 다 칭하는 거, 뭐 정교회, 개신계,
개신교, 로마 가톨릭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개신교만 교회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 개신교 안에는 또다시 교파가 여러 가지가 있어.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 루터야. 루터가 이끌었던 곳은 루터파고,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은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끌었던 것을 칼뱅파라고 불러. 그리고 이 칼뱅파, 이 칼뱅이 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던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중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러. 뭐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은 고이센, 프랑스에 있는 사람은 위그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무튼 청교도는 바로 개신교, 칼뱅파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청교도다. 오케이? 영국도 종교개혁해. 그래서 영국은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 중심이 되는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개신교를 만든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리스트교가 구성이 되는데, 요점은 뭐냐면은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젠틀이나 시민 계층들 중에는 청교도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의회에 진출해서 자신의 권리를 좀 더 주장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이 표도 서양사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잘 알아두고. 자, 그런데 문제는 젠트리와 시민이 다수 진출했던 이 의회에 대해서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 무시했던 거야. 제임스 1세는 왕의 권한은 신이 내려주었다는 왕권 신수설을 강하게 주장했어. 여러분들 왕권 신수설 작년 2학기 마지막에 절대 왕정 이런 거 하면서 배웠을 거야.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준다. 그러면서 또한 이 제임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믿는 사람이었어. 영국 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를 믿고 칼뱅파 개신교였던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를 박해한 거지. 또한 그의 다음의 왕이 되었던 찰스 1세 역시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를 박해했어. 자기가 왕이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막 세금을 막 걷고 청교도들을 억압하고 영국 국교회만 밀어줬던 거야. 결국에 이에 대해서 젠틀이나 시민계층, 의회파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이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크롬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크롬웰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왕을 따르는 왕당파, 그리고 의회를 따르는 의회파가 영국 안에서 한판 붙게 돼. 그런 내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의 내전을 우리는 영국 시민혁명 중에 첫 번째 꼭지인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줄게. 영국에서는 현재 의회의 젠틀이랑 시민계층이 많이 가고 있었어. 그런데 왕은 그 사고방식이 옛날에 가로받쳐 있는 거야. 옛날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종교를 영국 국교회만 강조했던 거지. 결국에 이에 불만을 가진 의회파들이 왕당파와 싸우는 내전을 발생시키니 이것이 청교도 혁명이다. 왜 청교도라고 하는지 알겠지? 왜 청교도 혁명인지 알겠지? 그래, 이 의회파에 청교도가 많았기 때문이지. 이 청교도를 이끌었던 사람들, 이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 크롬웰이야. 이 왕당파, 의회파의 싸움 중에 결국에 내전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냐, 얘들아? 결과적으로 의회파가 승리를 하고 왕이었던 찰스 1세를 처형시키는 거야. 자, 이제 영국의 왕은 공석이 되는 거다. 왕이 없는 정치 우리가 뭐라고 불렀니? 그래, 공화정이라고 불렀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의회파 사람들이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이렇게 좀 잔인하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 그런 것들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밑에 한 명은 보다가 쓰러졌네. 의회파가 왕당파를 몰아내고 찰스 1세를 처형한 다음에 공화정을 수립하기는 했지만, 공화정을 수립하고 나서 공화정을 이끌었던 크롬웰은 굉장히 독재적인 정치를 펼쳤어, 오히려. 그리고 크롬웰이 있는 동안도 또 왕족들은 계속해서 어떤 전제 왕정의 부활을 꾀했지. 결국에 크롬웰이 죽고 나서는 다시 전제 왕정이 부활하게 된다. 공화정이 끝나고 다시 왕정으로 시작된 거야. 이때 영국을 이끌었던 찰스 2세,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제임스 2세는 둘 다 전제 정치의 부활을 꾀했는데 둘 다 똑같았어. 둘 다 청교도를 여전히 박해했다. 이들은 영국 국교회는 아니고 가톨릭을 지지했는데 가톨릭을 지지하면서 청교도를 억압하고 박해했어. 그리고 또한 의회의 말을 듣지 않는 전제군주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
의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니? 청교도혁명 때 어땠어? 전쟁이라서 한판 붙었지. 좋아, 이제 의회가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의회의 말을 듣지 않고 청교도를 박해하는 제임스 2세에 대해서 영국 의회는 폐위를 결정한다. 의회에서 왕의 폐위를 결정하는 거야. 옛날에 전제 왕정시대 때 같으면 생각할 수 있겠니? 왕은 절대 왕정인데 의회가 그걸 폐위한다 만다? 왕의 권한을 신이 내려준 거였는데 예전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겠지. 하지만 청교도혁명 등을 겪으면서 어떠한 일련의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축적되었던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는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폐위시키는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그래. 왜 혁명인데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냐면 청교도혁명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왕의 목을 자르고. 그런데 이 명예혁명 때는 뭐 그런 사건이 없었지. 그냥 폐위를 시키는 걸로 결정되고 의회를 통해서 왕을 몰아냈기 때문에 명예스러운 혁명이었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명예혁명의 결과 제임스 2세는 쫓아내지게 되고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 2세와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네덜란드인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하는 거야. 왜 네덜란드인을 공동왕으로 추대하냐고? 왜냐면 이 사람은 바로 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가톨릭을 지지하고 청교도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3세에게 왕위를 넘겨준 거야. 제임스 2세 역시 찰스 1세가 목숨을 잃는 거 봤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기의 폐위를 결정하자마자 응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도망간 거지. 자, 그래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영국의 공동왕으로 추대되는 명예혁명이 있었다. 이 명예혁명 당시에 의회가 왕을 쫓아내고 왕을 자리에 앉힌 거지. 지금 의회의 권력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자신들의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윌리엄 왕에게 문서를 하나 딱 내밀어. 이 문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문서가 바로 그 유명한 권리장전이 되겠다. 권리장전의 내용을 중요하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교과서에도 권리장전의 내용이 있어. 자, 보자. 첫 번째.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만들거나 정지할 수 없다. 왕, 네 맘대로 법 만들거나 법을 없애거나 할 수 없어. 의회 허락 받아야 돼. 자, 두 번째.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야, 왕, 네 맘대로 세금 거두면 안 돼. 무조건 의회한테 허락 받아야 돼. 우리 국민들의 대표인 의회한테 허락 받아야 돼. 자, 세 번째. 의회의 승인 없이는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왕, 너 군대도 네 맘대로 유지할 수 없어. 그것도 의회 허락 받아야 돼. 자, 네 번째. 의회 선거는 자유로워야 된다. 왕, 네 맘대로 의회 구성할 수 없어. 의회는 국민들의 대표야. 우리의 의견 우리가 마음대로 낼 거야. 자, 다섯 번째. 의회에서 한 토론의 내용은 의회 밖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를 위한 얘기고 국민들의 이야기잖아. 여기서는 어떤 얘기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해. 자, 그리고 마지막,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의회 얄밉지 왕. 우리가 계속 맨날 너 잔소리하고 우리의 의견을 내니까 왕 너 싫지. 그렇다 그래서 의회를 정지시키거나 의회를 오랫동안 소집 안 하는 거 안 돼.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서 계속 우리의 의견을 내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서가 뭐하다? 바로 권리장전이고 영국의 왕은 이 권리장전을 승인한다. 결국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국의 정치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수립되는 거야. 왕은 있지만 왕은 법에 따라서 의회랑 같이 정치를 하게 되는 의회 입헌군주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런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이런 일련의 영국의 시민혁명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는 무엇일까? 바로 유럽 최초로 절대 왕정을 몰아냈다는 거야. 왕이 지금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니? 아니야. 왕도 의회의 허락을, 의회의 승인을,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그걸 끌어나가는 거잖아. 옛날에 절대 왕정 때 그런 거 상상할 수 있니? 짐은 국가와 결혼하였다라고 했던 엘리자베스 1세, 뭐 펠리페 2세, 그 다음에 뭐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태양왕 루이 14세, 그 다음에 러시아의 발전을 꾀했던 뭐 표트르 대제, 이런 절대 군주, 절대 왕정 체제 하에서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 왕이 모든 관료와 군대를 다 다스리는 절대 왕정 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역사가 바뀌었다 이거야. 유럽 최초로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2단계에 걸친 시민혁명을 통해서 영국에서는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를 마련했다는 거지.
자,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근대로 나아가는 가장 큰 사건을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라고 해. 그중에 시민혁명은 시민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모든 권력이 왕에게 가 있었던 절대 왕정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마치 현대 사람들처럼 시민들에게 권리가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영국, 미국, 프랑스가 있었다. 영국의 시민혁명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가 청교도혁명이고 두 번째가 명예혁명이야. 청교도혁명 같은 경우에는 젠틀이랑 시민층으로 이루어진 청교도들이 의회파를 이루고 이 의회파가 의회를 억압하고 청교도를 억압하는 왕당파랑 싸워서 승리를 했던 그런 사건이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의회파를 이끌었던 크롬웰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자, 하지만 크롬웰 사후에 왕정이 다시 복귀가 되지, 다시 왕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 왕정을 다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혁명이 명예혁명이야. 전제 왕정의 부활을 꿈꾸는 왕을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야. 폐위시키기로 결정해서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거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명예혁명이라고 부른다. 명예혁명의 결과 영국은 왕도 법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입헌군주제가 수립되게 된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것을 상징할 수 있는 사건이자 문서가 바로 권리장전이었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정치도 빠르게 변화해가기 시작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시민혁명 2탄을 배워보고 싶지만 미국 시민혁명 배우기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도 발생해. 그래서 산업혁명 먼저 같은 영국이니까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다른 시민혁명 배워보도록 하자. 자, 그럼 산업혁명 때 보자. 이거 지금 딱 스탑해놓고 왼쪽에 있는 거 필기 교과서에다 꼭 해놔. 교과서가 좀 양이 적으면은 포스트잇이나 노트 같은 데다가 필기하고 그거 오려가지고 교과서에다 꼭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해라. 정말 수고 많았어. 산업혁명에서 보자. 안녕.